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J입니다. 독일 차이지만 일반인의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차량은 좀 중후하고 깔끔하기는 하지만 멋을 많이 찾아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브랜드예요. 비틀처럼 트렌디함이 수십 년이 가는 그런 차량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좀 무난한 차량들을 만드는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이 아테온이 소개가 되면서 폭스바겐에도 멋으로 정의되는 차량이 라인업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아테온이 4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치게 됐는데요. 부분 변경 전 모델에는 디젤 모델만 한국에 소개가 돼서 좀 날쌘 차량이라는 이미지와는 안 맞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된 2021년형 아테온이 한국에 출시가 될 때는 가솔린 터보 모델도 추가될 거라는 기대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처럼요. 따란! 빠른 리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차활평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한국어 리뷰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폭스바겐에서 멋짐을 맡고 있는 중형 스포트백 세단 2021년형 아테온입니다. 먼저 이 아테온이 아우디의 A7과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제 지인만 그런가요? 아우디의 A7은 전륜구동 바이어스를 하고 있지만 세로 엔진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폭스바겐의 MLB 플랫폼에 올라가고, 이 폭스바겐의 아테온은 전륜구동임에는 동일하지만 가로 엔진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차량의 차이는 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아우디 차량에도 작은 차량인 A3 그리고 Q3에는 이 MQB 가로 엔진 전륜 바이어스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 스펙은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이 부분 변경된 아테온의 사진이 공개가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바꾼 거지?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은 변한 점을 찾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분 변경을 너무 잘해서 가까이 보고 좀 뜯어보면은 변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폭스바겐에서 밀고 있는 2구의 LED를 받침대 같은 그릴이 이렇게 하나씩 감싸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모델도 같았었지만 그 라이트 하나를 감싸는 그 라인이 그릴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현세대 폭스바겐의 디자인 DNA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바깥쪽에 있는 라인이 그릴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이 그릴 안쪽에도 일자 LED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간등이 이 라이트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릴도 일자로 지나간다는 점,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디자인 일관성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도 그릴도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 엠블럼을 엄청나게 크게 넣어놔서 이 그릴 부분을 뚫고 막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좀 더 세련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나 후드 끝에 바디 컬러의 플라스틱 패널을 줘서 아주 날카로운 코끝을 보여주고요. 후드가 연장되는 느낌도 줍니다. 범퍼가 많이 변했어요. 부분 변경 이전의 아테온을 보면은 좀 어줍잖게 아우디의 색깔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줬었어요. 그래서 좀 중후한 그릴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세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R라인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의 앞범퍼도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R라인이 들어간 모델은 사실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들긴 들지만 복잡하고 스포티한 얼굴로 좀 더 아우디를 따라 하려고 중후한 디자인을 머금었다기보다는 아예 다 버리고 날쌘 얼굴로 바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아테온의 옆모습에는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A7하고 비교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A7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이 지금 가로 엔진이 들어가서 후드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앞이 좀 짧고요, 몸통이 좀 큽니다. 휠베이스도 상당히 큰 차량이기도 하고 실내 공간을 많이 내주기도 하고 좀 덩치가 있어요. 그래서 몸뚱아리 부분은 좀 더 커다랗고 두툼하고요. 그리고 코끝이 짧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몸매가 약간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스포트백이지만 조금 날렵한 느낌을 받기에는 살짝 어려운 옆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스포트백 떨어지는 라인은 지금 해치백이 들어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둥글게 떨어지기도 하고, 억지로 트렁크를 표현하는 부분, 엉덩이 부분을 좀 많이 빼놔서 트렁크를 살려놓은 듯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좀 스포트백 디자인으로는 좀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기아의 K5라든지 아니면 캐딜락의 CT5들은 스포트백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쿠페형을 잘 살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제거하게 되면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A7처럼 이 휠 팬더 부분이, 휠 플레어 부분을 상당히 넓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 휠 팬더 부분이 엄청 두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A7 느낌이 많이 들고 스포티함 엄청 강조되어 있고요. 이 탑승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 바디부가 엄청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21년도에 쿼터 윈도우를 이렇게 잘 빼놓은 차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쿼터 윈도우가 바디라인을 잘 따라가 주면서 마무리 끝부분이 너무너무 세련되게 됐습니다. 이 아테온도 마찬가지로 옆라인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이 바텀 부분 디자인 인자는 부분 변경전이랑 동일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SE 모델, SEL 모델,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 중에서 딱 중앙에 배치하고 있는 딱 중간 트림입니다. 43,000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서 45,000불 하는 차량이고요. 가장 낮은 트림이 18인치, 중간이 19인치, 가장 높은 트림이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중간 모델인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유광 블랙이랑 그리고 펄 느낌이 나는 머시닝이 된 화이트 부분하고 톤 분배가 잘 돼 있긴 합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적인 차량이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쿨링에 필요한 에어패스를 다 지워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전기차 회사의 동기부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휠이 너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안쪽이 너무 뚫려 있어도 보기 싫지만 이렇게 좀 많이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한 것 같고요. 하지만 프리미엄 모델인가 선택할 수 있는 휠이 있었는데 약간 테슬라 휠 느낌도 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맥피어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뒷바퀴는 멀티링크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적응형 댐퍼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앞모습을 리뷰할 때는 범퍼 부분이 좀 두툼하게 나와서 턱을 강조하는 차량을 좋아하는데, 뒷모습은 약간 반대예요. 엉덩이가 좀 많이 튀어나온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트림이 잘 돼가지고 엉덩이가 싹 말려 들어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테온의 뒷모습은 옆모습이나 앞모습에 비해서는 살짝 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옆모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포트백이 해치백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쁘게 빠지지도 않았으면서 트렁크 부분을 쭉 빼놨어요. 그래서 또 트렁크가 또 앞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스포트백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요. 뒷모습에서 보면은 좀 스포트백 차량이라기보다는 좀 덤덤한 해치백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부분 변경되면서 테일라이트가 약간 입체적으로 카빙이 돼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시그니처인 좀 로보트 메카닉스러운 이 주간등이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좀 태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포일러도 예쁘게 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래쪽에 배기구는 가짜 배기구가 아닙니다. 안쪽에 쿼드 배기구가 숨겨져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백이고 중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큰 차라 가지고 트렁크가 넓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해치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770리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가 지금 SEL 중간 모델인데도 파워 해치백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으로 사시면은 자동으로 된 파워 해치백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엠블렘을 누르면 락이 풀리고 그거를 잡고 올리면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 해치백을 굳이 넣으라는 이유가 이 해치백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열기도 빡빡하고 닫기도 엄청 빡셉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해치백이 들어간 모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지금 A7하고 비교하면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저 안에 넣고도 공간이 많아요. 특히 해치백으로 돼서 위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쌓기까지 하면은 정말 4개, 5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지금 크기를 보니까 골프 가방이 3개, 잘하면 4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단 모델들은 의외로 버튼이 있어가지고 뒷좌석을 눕히는 기믹이 트렁크 안쪽에 있는데 해치백 모델은 의외로 더 없네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훅이 연장되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우리 장 보고 와서 가방을 걸 수 있게 돼 있고요. 바닥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론 끈으로 잡아서 열게 돼 있는데 거기 안쪽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가서 밀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뒷좌석 등받이 부분이 올라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A7 같은 경우는 48V 하이브리드 때문에 여기 뒤에 배터리도 넣어놓고 해가지고 트렁크 바닥 공간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좀 더 평평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차피 이게 더 공간을 내주긴 하겠지만은 물건 모양의 좀 긴 물건들은 제약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도 사실 언뜻 보면 뭐가 변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뜯어보면은 정말 현 세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됐습니다. 일단 지난 세대에 공조 벤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일자 살들로 이뤄놔 가지고 아우디 느낌이 많이 되게 좀 약간 중후한 느낌을 내도록 인테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많은 복잡한 디자인 인자들을 넣고 재질도 아주 여러가지 재질을 넣어놨어요. 무광 크롬이라든지 유광 플라스틱이라든지 무늬가 들어간 메탈판이라든지 엄청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우레탄이긴 하지만은 지금 가죽 느낌이 나도록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공조 벤트도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살도 여러가지 있었던 공조 벤트를 버리고 살이 1개짜리로 좀 심플함이 속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테온에서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센터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역각도가 먹혀져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 이마가 엄청 큰 애니메이션의 메가마인드처럼 좀 너무 아래쪽이 빈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조 컨트롤 부분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은 뭔가 좀 유광 플라스틱을 썼을 뿐이지 좀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전부 터치 그리고 슬라이드 컨트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터치로만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센스 있게 해놓을 것 같으면은 저는 괜찮다.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부분도 중앙에 불이 들어오도록 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손으로 이어져 탁 가면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컨트롤 되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부 터치 컨트롤에 거기에 작은 세그먼트 스크린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또 돼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인치가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양옆에 버튼이나 다이얼을 넣으면 촌스럽다. 정정식 버튼이라서 버튼은 오히려 좀 괜찮지만 다이얼을 넣어놔서 또 폭스바겐 그 특유의 좀 촌스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테온이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룸미러가 들어가서 또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알라인 외관 패키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도 알라인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묵직하고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현 세대의 폭스바겐 코어가 요번에 제타도 새로 나온 걸 보니까 같은 코어를 가지고 있던데 심플한 도형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코어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없어요. 아우디까지 합쳐도 코어 디자인은 폭스바겐이 업계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네. 아래쪽을 깎아놔서 약간 D컷 핸들처럼 나눠져 있고요. 스포크도 디자인 엄청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터치 컨트롤 하게 돼 있습니다. E클래스 신형에 들어간 터치는 정말 신미감도 없었고 터치도 불편했었어요. 하지만 이 폭스바겐의 터치 컨트롤은 정말 직관적이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해야 될 부분 정확하게 쏙 들어가 있어서 안 보고도 찾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버튼도 아주 누르기 쉽게 레이아웃이 잘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콕핏 안정감도 아우디스럽게 몸을 잘 안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 도어 같은 부분을 보면은 도어 닫힐 때 소리가 떵 하는 소리가 아우디 감성이 느껴지는, 제가 이런 소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을 보도록 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 기어 셀렉터가 기계식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부분 변경 전에 디자인을 망쳐놨던 기어 셀렉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많이 채용하는 이 갈비뼈 모양의 버튼 배열까지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밀면 열리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사실 재질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센터 콘솔을 마감을 해놨어요. 여기 너무 손이 많이 닿이고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인데 너무 싸구려 재질을 넣어 놓은 게 아쉽지만, 여기에 컵홀더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도 컵홀더 커버가 없어서 저한테 욕먹는데, 폭스바겐 차량에 오르간 커버처럼 해가지고 컵홀더 커버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12V C가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쪽에서는 USB 포트가 없어요. 그 부분 살짝 아쉽고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안쪽에 USB-C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수납 공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MIB 3세대가 들어갔습니다. 2021년형으로 나오는 차량들에는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신형이 들어가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USB-C 포트가 적용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USB-C 포트가 2개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선 충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들어갑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줄이 하나가 나와갖고 댕글댕글 거리는 차량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선 충전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보이스 컨트롤에 강화가 됐답니다. 다중기기 페어링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 그리고 자녀간까지 다 페어링이 한 번에 다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기기를 아주 손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IB3가 들어간 차량들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가상 콕핏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에 들어가는 스크린에 비해서 좀 작은 10.3인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는 8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손으로 대충 재봐도 8인치가 넘습니다. 그래서 10.3인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작게 느껴지지 않고요. 아우디가 선보이는 가상 콕핏 스크린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풀스크린도 볼 수 있고, 컨트롤하기 편한 가상 스크린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좌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차량은 이 브라운 가죽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아우디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정말 찐 아우디 같은 느낌이, 어줍지 않은 아우디 카피가 아니라 정말 아우디 같은 그런 시트를 보여줘요. 이 럼바가 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날개 쪽지까지 올라오도록 아주 편안한 시트를 보여줍니다. 이 허벅지 길이까지 아주 마음에 들고요. 1열에는 히팅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열 통풍 시트하고 2열의 히팅 시트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핸들에 열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1열에 3명까지 시트 포지션 메모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량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만 카돈의 12스피커 700W 16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 사고에서 불이 났을 때 문을 못 열어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량은 사고가 나거나 충돌이 있으면 자동으로 락을, 전자석을 다 풀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2열이 무릎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E클래스나 5시리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무릎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석도 편합니다. 좌석도 디자인도 앞열처럼 잘 돼 있고요. 자, 문제가 헤드룸인데요. 지금 헤드룸이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앉으면은, 제가 지금 제 키가 170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거의 닿습니다. 특히나 자세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앞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헤드룸이 많이 안 나오네요. 이 클래스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이드 쪽이 상당히 머리에 가깝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들고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불만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3존 공조 컨트롤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 뒷부분에 심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기 싫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래쪽에는 12V 충전 포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가 상당히 아쉬워요. USB 포트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마 옵션으로 넣으면은 넣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터널이 아주 높게 솟아있긴 하지만 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암레스트가 크네요. 암레스트가 굉장히 넓어요. 폭스바겐의 이런 센스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컵홀더를 세로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확장 기믹 넣지도 않고도 컵홀더, 암레스트 기능 다 가지고 있다.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 암레스트 들어가는 부분에 또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이 뒤쪽 트렁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이 독일 차임에도 불구하고 40, 20, 40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60, 40으로 시트가 나눠져 있어서 스키 여행 같은 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을 따로 열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60, 40 이제만 40, 20, 60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열은 무릎 공간이 많이 나와서 좀 훤칠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팔 공간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중형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데 썬루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많이 못 내준 부분 살짝 아쉽다. 자, 저희의 2021년형 폭스바겐 아테온의 외관,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 리뷰 잘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사진에서 보고 이렇게 발표회를 봤을 때 느낌이랑 너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리뷰를 봤을 때도 너무 변한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고 제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특히나 전체적인 느낌은 좀 폭스바겐이지만 우리는 약간 좀 아테온은 고급스럽다, 아우디스럽다 라고 해서 어줍지 않게 아우디 느낌을 살리려고 했던 부분을 다 걷어내고 아테온만의 날쌘 느낌을 다 머금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서 물론 저렴한 재료를 쓴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아우디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고 아테온만의 세련되고 스포티한 모습을 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솔린 터보 모델이 한국에 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한국 분들한테는 관심이 많이 가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가격에 이런 독일차 감성을 많이 머금은 차량은 뭐 투아렉도 있긴 있지만 엄청 비싸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2부에서는 스펙하고 시승기 완전히 뜯어드릴 예정이니까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